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10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총 배점이 이제 20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1번, 2번 하고 두 문제가 나는데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텍스트 나누기,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부분합, 그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자, 요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용해서 퇴직금 현황이라는 그 ACCDB라는 그 파일이 있대요. 그 파일에 우리 퇴직금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성명이다, 부서명이다, 직책이다, 기본급이다, 상여금이다, 퇴직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6개 열을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 그리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우리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곳에 보니까 값들이 이곳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써져 있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그 항목이 우리 기본급이라는 그 필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상여금, 그리고 이제 퇴직금, 그리고 이제 비율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이 필드가 지금처럼 우리 값 영역에 싹 다 이제 들어 있어요. 그때 기본급의 합계다, 상여금의 합계다 하고 전부 다 이제 합계로 전부 다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될 때 기본급은 전부 다 이제 열 방향으로, 상여금도 이제 열 방향, 퇴직금도 이제 열 방향, 그리고 우리 비율도 전부 다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 보니까 직책도 있고요. 우리 부서명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우리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좌측에 있죠. 그러면 이 직책과 우리 부서명이 전부 다 이제 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봤을 때 위쪽에 있는 게 열이라는데 위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A의 1번 셀에 보니까 성명이다, 모두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 성명이 이제 필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필터 하나, 행 두 개, 값 네 개 그렇게 이제 구성된 그 피벗 테이블이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위치는 우리 행과 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인데 여기서는 우리 A의 3번 셀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A의 3번 셀부터 이제 피벗 테이블이 시작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왔을 때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시작되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A의 3번 셀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우리 표에 우리 피벗 테이블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기 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맨 위에 보니까 분석할 그 데이터를 선택해라 이렇게 떴죠. 그때 문제에서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요 기능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외부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연결 선택하고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존 연결하고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더 찾아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떴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기본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해당 경로를 먼저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요. C 드라이브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길벅 커맨 1급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엑셀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기본 모의고사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파일들이 쫙 뜨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퇴직금 현황이라는 그 ACCDB 그 파일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파일 요거 이제 땅 하고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열기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열기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연결 이름에 퇴직금 현황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그 아래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아까 우리가 피벗 테이블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A의 3번 셀이다 이렇게 짜잔하고 뜬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A의 3번 셀부터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떴고요.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곳에 나타난 이런 필드들을 가지고 필터다, 행이다, 열이다, 값이다 이곳에다가 쭉쭉쭉 이제 드래그 해주면 돼요.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성명이라는 게 우리 필터에 있었죠. 해서 성명 쭉 드래그해서 필터에 갖다 놔주고, 그리고 행으로는 우리 이제 직책이라는 게 들어 있었어요. 해서 요 직책 이제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우리 부서명이라는 것도 있었죠. 해서 부서명도 쭉 드래그해서 직책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값으로 사용된 게 아까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기본급 요거 쭉 드래그해서 값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상여금이요. 상여금도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기본급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이요. 퇴직금 요것도 쭉 드래그해서 상여금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던 게 비율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필드명을 쭉쭉쭉 봤을 때 우리 비율이라는 건 없죠. 없으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계산 필드를 이제 추가시키는 그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값을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값에다가 두 개 이상의 필드를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시그마 값이라는 게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때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우리 열에 들어가 있죠. 해서 우리 이런 데이터들이 싹 다 열 방향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값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합계가 이제 계산되는 게 전부 다 이제 맞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이제 합계가 아니라 다른 걸로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걸 이제 우리가 합계로 변경을 이제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지상을 봤을 때 보고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잡아놓고 얘를 우리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맨 위에 이제 메뉴를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분석이다, 디자인이다, 이렇게 두 개 메뉴가 생성이 되죠. 그때 우리 디자인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 여기서 우리 레이아웃에 보고서 레이아웃이요. 그래서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요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클릭 한 번만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피벗 테이블 그 스타일은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밝게 20번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설정하고 나서 줄무늬 행 옵션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이 선택된 그 상태에서 우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이곳에 있죠. 그때 이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는 지금처럼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쫙 떴어요. 그 중에서 우리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밝게 20번이요. 해서 이곳에다 이제 마우스 갖다 대보니까 이곳은 지금 흰색이라고 그렇게 떴죠. 그 위에 거는 연한 파랑이요.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밝게 16번이래요. 우리 이제 20번을 이제 선택하는 거죠.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지금 이곳에 있는 거요. 자, 연한 파랑 우리 피벗 스타일 밝게 20. 지금 요 스타일이 맞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뒤에 줄무늬 행 옵션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피벗 테이블 스타일 그 앞에 그 왼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하고 있죠? 여기서 줄무늬 행 옵션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줄무늬 행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만 해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줄무늬 행이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퇴직금 그 필드에 대한 그 비율을 나타내는 계산 필드를 이제 추가한 후에 열 합계 비율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는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퇴직금하고 그리고 우리 비율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우리 비율 필드가 없어서 아까 우리가 값에다가 추가를 못 시켰어요. 그 비율이라는 그 필드를 우리 계산 필드로 이제 추가를 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 피벗 테이블 분석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우리 계산이라고 있고 이곳에 필드 항목 및 집합하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게 되면 계산 필드라고 있습니다. 해서 계산 필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계산 필드 삽입하고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그때 우리 퇴직금 그 필드에 대해서 비율을 나타내는 그 계산 필드를 추가한 다음에 열합계 비율 요걸로 이제 표시하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그때 이제 필드명이 우리 비율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비율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때 이제 수식은 우리가 0하고 써져 있었는데 그거 이제 지워버리고 우리는 이 퇴직금 필드에 대한 그 비율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퇴직금 필드 있죠.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얘를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는 퇴직금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거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우리가 맨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이제 비율이라고 이곳에 이제 추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율이라는 게 우리 F열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비율을 만들 때 퇴직금 그 필드만 갖다 놨죠. 해서 이 퇴직금의 그 값과 지금 이곳에 나타난 그 값이 똑같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 열합계 비율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비율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값 표시 형식 이곳으로 들어가서 열합계 비율로 표시해 달라.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을 했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퇴직금 그 금액에 대한 열합계 비율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기본급이 있고 상여금이 있고 퇴직금이 있대요. 요 세 개 필드요. 요 세 개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각 필드 설정에 우리 셀 서식 얘를 이제 이용해서 숫자라는 그 범주를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붙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기본급이다, 상여금이다, 퇴직금이다. 지금 이곳에 값들이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때 천 단위 구분 기호만 붙었어요. 여기서 뭐 소수점이 표시가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기본급부터 해보자고요. 기본급 중에서 아무거나 데이터를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값필드 설정이요. 값필드 설정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값필드 설정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우리가 표시 형식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문제에서 우리 숫자 범주를 이제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적용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범주 중에 숫자 요거 이제 찍어주고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클릭해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싹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여금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상여금 중에서 아무 데이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값필드 설정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 여기서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면 여기서 이제 우리 범주 중에서 숫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 이곳에도 이렇게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이요. 퇴직금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값필드 설정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 들어가고요.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서 이제 숫자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고 또다시 여기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퇴직금에 대한 그 데이터도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싹 다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또 지상 하나가 또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상 보니까 확장 축소 이 단추가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우리 거 봤을 때 우리 직책에 보니까 이곳에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싹 다 이제 붙어 있죠. 이런 기호가 표시가 되지 않게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피벗 테이블 분석에 보게 되면 우리 오른쪽 끝에 표시라고 있고 이곳에 보면 더하기 빼기 단추하고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선택된 거를 해제를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책을 봤을 때 아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기호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싹 다 이제 없어졌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다 풀어줬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상에 있는 그 피벗 테이블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때 성명 이곳에 이제 모드라고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맞나 안 맞나 그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이런 제목들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직책 이것도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 부서명도 확인해 주고요. 이런 값들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 이런 값들의 표시 형식 같은 것도 전부 다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가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도구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 1번에 A3에서 A13번 그 영역에 데이터가 들어 있대요. 자,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이 데이터들은 싹 다 이제 A열에 싹 다 이제 들어있다 그 얘기죠. 이 데이터를 각각의 이제 열로 구분되어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때 데이터는 전부 다 이제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A의 13번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로 싹 다 이제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맨 위에 이제 데이터는 요 메뉴가 있죠. 요 데이터란 메뉴로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텍스트 나누기가 있습니다. 텍스트 나누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텍스트 업사 3단계 중 1단계 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때 원본 데이터 이제 파일의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지금 여기서는 문제에서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분교로 분리가 된 게 맞죠? 해서 요거 이제 선택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돼요. 그랬더니 3단계 중 2단계 하고 이렇게 떴고요. 그때 이제 구분기호가 뭐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기본값으로 탭이 선택이 되어 있죠. 해서 요 탭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서 해제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쉼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쉼표가 들어가 있던 그 위치에 이렇게 이제 각각 열로 싹 다 이제 구분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3단계 중 3단계 하고 뜨는데 각각의 이제 데이터 열마다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특별한 이제 지상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마침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아까는 A열에 싹 다 이제 들었던 그 데이터들이 각각의 열로 구분해서 이렇게 싹 다 데이터가 전부 다 입력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요 첫 번째 지상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A의 4번부터 A의 13번 그 영역에는 그랬습니다. 그 영역을 봤을 때 지금 우리 학번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이 학번이 네 글자로 입력이 되도록 제한 대상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A의 4번부터 A의 1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먼저 설정해 주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요 메뉴에 데이터 도구에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요. 해서 요거 이제 그림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데이터 유효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학번은 네 글자로 그렇게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제한 대상을 설정하라 그랬죠. 그때 여기 문제를 보니까 len,렌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해라. 요 len이라는 요 함수가 글자의 개수를 세워주는 그 함수죠. 해서 우리가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제한 대상을 설정할 거라 우리 제한 대상 지금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수식 이곳에다가 우리가 조건식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len 이렇게 이제 함수명을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학번 중에 첫 번째 데이터 요거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학번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을 때 그때 글자의 개수를 세워달라. 그러면 지금 여기는 J001 그렇게 이제 들어있으니까 글자의 개수가 이제 4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 값이 4랑 똑같으면 이제 학번이 네 글자로 이제 입력이 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뒤에다가 는 4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학번은 딱 네 글자로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지상 보니까 A4번부터 A13번 그 영역에 셀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은 그 설명 메시지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하래요.
지금 이곳에 보니까 설명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러면 우리 설명 메시지랑 그 탭이 따로 있으니까 설명 메시지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셀을 이제 클릭했을 때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해달라. 이곳에는 당연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제목 써라, 메시지 써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입력 방법 이렇게 이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제목이죠. 해서 제목에다가 여기다 똑같이 우리 입력 방법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그 밑에 써져 있는 이 내용이 우리 설명 메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 메시지에다가 반드시 한 칸 띄고 네 글자로 한 칸 띄고 입력하시오 이렇게 써주고 맨 끝에 점까지 우리가 이제 찍어줘야 돼요. 지금 여기 메시지를 봐도 맨 마지막에 입력하시오 그리고 그 뒤에 점이 이렇게 이제 찍혀 있어요. 그 점까지 우리가 신경 써가면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만약에 이곳에다가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을 해도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설정하래요. 표시가 안 되게 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류 메시지는 이 탭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우리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달라.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표시 우리가 해제를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이제 지상 보면 IMD 모드가 영문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 IMD 모드라는 그 탭이 따로 있으니까 이곳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 그때 모드를 우리가 영문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시킨 거 싹 다 이제 다 해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셀을 이렇게 찍었을 때는 이런 이제 설명 메시지가 표시가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영역에 어딘가에다가 우리가 이제 셀 포인터를 갖다 놓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 메시지가 뜬다고요. 그러면 그때 나타난 이 설명 메시지랑 문제의 그림에 써져 있는 거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요 셀에 비어있는 셀 있죠. 여기다가 제가 자판을 이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한글이 써져요. 그러면 제 현재 자판 상태는 한글이라는 그 얘기죠. 근데 제가 학번에 갖다 놓고 제가 그냥 키보드를 A라는 그 글씨를 이렇게 이제 누르면 A가 바로 써진다고요. 분명히 아까 좀 전에 확인했을 때는 제 키보드 상태가 한글이었죠. 근데 지금 이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자판을 눌렀더니 영어가 나왔어요. 그거는 왜 그렇다? 우리가 이제 IMD 모드를 영문으로 지금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영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A라고 썼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ESC 그거 이제 한번 눌러주면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가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부분학 기능을 이용하래요. 부분학 기능을 이용해서 표 1번에서 학과별로 총점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우리 성별별로 학과의 이제 개수를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우리가 부분합하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한다. 우리가 정렬을 먼저 해주더라. 우리가 그룹화 할 걸로 정렬을 먼저 싹 다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을 해주면 되는데 부분합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학과별로 이제 총점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성별별로 학과의 이제 개수를 구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이제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우리가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뭘 해준다. 우리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그거 이제 체크된 거, 그거 이제 해제를 꼭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렬을 먼저 해야 되니까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 중에서 아무 셀이나 이렇게 이제 하나를 선택해 주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정렬이라고 있죠. 해서 정렬해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렬 대여 상자 뜨는데 그때 문제 지시사항 중에 요 첫 번째 걸 보게 되면 학과를 기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동일한 학과가 있을 때는 성별별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렬 기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학과 요거 선택해주고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달라.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기준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우리가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별 여기서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1차 정렬이 이제 학과고 그 다음에 2차 정렬이 우리 성별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렬이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학과별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됐고요. 그때 같은 학과 그 안에서는 성별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다 됐다고요. 그럼 이제 정렬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부분합에 들어가면 되겠죠. 부분합을 만들어 줄 때는 우리 데이터는 요 메뉴에 우리 개요에 보게 되면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분합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떴는데 맨 처음에 이제 학과별로 총점의 평균을 계산해달라. 요거 먼저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그룹발 항목을 우리가 학과로 이렇게 이제 맞춰주고 우리는 총점의 평균값을 계산할 거니까 사용할 함수를 이제 평균으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이제 총점이라고 이곳에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때 다른 곳에 혹시나 체크 표시가 된 거 있나 없나 그거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과별로 우리 총점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설정해 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각각 이제 학과별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무자동학과의 평균이다라고 해서 총점의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전부 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점의 평균을 싹 다 이제 계산했어요.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성별별로 학과의 개수를 나타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분합이 작성되어 있는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또다시 이제 우리가 부분합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갔을 때 이번에는 성별별로 볼 거예요. 해서 그룹할 항목을 우리가 성별 이렇게 이제 맞춰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학과의 개수를 이제 구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총점 이곳에 체크 표시된 거 요거 이제 해제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학과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해서 학과의 이제 평균이 아니라 우리는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요. 해서 성별별로 우리 학과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부분합은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이니까 우리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그거 이제 체크된 거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지금 이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표시 이렇게 이제 해제해 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각각 이렇게 이제 성별별로 이렇게 이제 학과에 대해서 우리 개수가 이렇게 전부 다 계산이 돼서 나온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부분합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해당 문제를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